안녕하십니까. 3주차 정보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라 디텍션 코드를 배웠고 연이어서 에라 디텍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에라 코렉션 코드를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에라 코렉션 코드에서 어떻게 하면은 페러티의 수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원비트 에라 코렉션 하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페러티의 수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밍 에라 코렉션 코드는 기본적으로 2비트 시스템에서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화이트 노이즈를 기본 가정하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배경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디펜던트 페러티 체크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3개의 비트가 각각 맡은 위치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위치, 두 번째 페러티 체크가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위치를 담당하고 세 번째 이븐 페러티 체크가 첫 번째, 두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위치를 담당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븐 페러티, 두 번째 이븐 페러티에서 각각 에러 나고 에러 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죠. 가령 다섯 번째 또는 일곱 번째에서 에러가 나면은 첫 번째 페러티에서도 체크가 되고 두 번째 페러티에서도 체크가 되죠. 따라서 11이라는 그런 신드롬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덟 번째 또는 아홉 번째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페러티 체크에서는 에러가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 페러티 체크에서 에러가 나타나겠죠. 0, 1로서 우리가 여덟 번째 아니면 아홉 번째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지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내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위치에서 에러가 난 사실을 첫 번째 페러티와 두 번째 페러티로서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추가적으로 또 다른 페러티가 첫 번째, 두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위치를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세 번째 페러티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우리가 신드롬이라는 것은 페러티를 체크해서 만약에 correct 맞다라고 하면 0을 쓰고 failure 즉 틀리다고 하면 1을 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증상 신드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2비트 신드롬으로부터 2의 M승, 즉 4가지 서로 다른 상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4가지 서로 다른 상태에다가 우리가 만약 에러가 나지 않은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에러의 위치가 1, 2구역 또는 5, 7구역 또는 8, 9구역 3가지, 4가지 서로 다른 상태를 체크해낼 수가 있겠죠. 2비트로서 에러가 나지 않은 경우하고 각각의 3개의 구역에서 에러가 난 그런 경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드롬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어떤 증상을 보고 환자의 병을 알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페러티들로부터 어떤 증상들을 알아내서 에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m비트 신드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의 m가지 서로 다른 상태를 우리가 원인을 에러의 위치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에러가 나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 m개의 서로 다른 상태가 즉 m비트 페러티를 사용하는 경우에 에러가 나지 않은 경우 하나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에러가 n비트 즉 전체 비트가 n비트라고 할 때 그 어느 위치에서 에러가 났는지 그 서로 다른 n가지의 서로 다른 상태와 에러가 나지 않은 경우 모두 합해서 n 플러스 1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n비트라는 것은 사실상 오리지널 원래 우리가 k비트의 메시지 비트를 전송하려고 할 때 추가로 패러티 m비트의 패러티를 추가해서 전송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n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오리지널 k비트와 패러티 m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2의 m승이 최소한 k 오리지널 비트 k 비트와 동시에 패러티 비트 m 비트 이렇게 해서 전체 k 플러스 m 비트 이것을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쓰게 되면은 에러의 위치가 이 n개 중에 어딘가 에러가 났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될 테고 에러가 나지 않은 경우 한 가지 이 서로 다른 이러한 개수를 패러티 m비트의 신드롬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4비트 오리지널 비트를 전송하게 되면 몇 비트의 패러티를 붙여야만이 원비트 에러 코렉션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코렉션도 할 수 있고 에러가 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이 서로 다른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K가 4라 그러면 M이 어떻게 되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M은 어떻게 되나요? 4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4 결국 m에 관한 부등식만 남죠. 이 부등식에서 이퀄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m이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하고 4, 1, 1 그러면은 6하고 2하고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2가 되면은 2의 2승은 4 근데 벌써 4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러면 성립하지 않죠. 이 부등식이.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2의 3승 8이죠. 4 플러스 3 플러스 1 8 이퀄가 성립하죠. 물론 K가 4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립을 하죠. 2의 4승 그러면 16이 될 테고 4, 4, 8, 9 당연히 4비트면은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3비트 패러티를 추가해도 되는데 굳이 4비트를 추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송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패러티는 이왕이면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즉 원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m을 굳이 4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m은
답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parity 비트 수는 3이다. 즉 4비트 오리지널 메시지 비트를 전송할 때 1비트 에러 코렉션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패러티를 3비트를 추가를 하면 이론적으로 1비트 에러 코렉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일단 이런 패러티의 수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지금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밍 코드라는 것은 결국 이 패러티를 붙여서 1비트 에러 코렉션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패러티 비트 수를 구하는 그런 식. 여기서 지금 부등식이 아니고 이퀄가 되도록 이 패러티를 붙여주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밍 코드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패러티의 위치를 어디다가 위치시킬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포지션 어떠한 위치에 패러티를 위치를 시키고 동시에 그 패러티가 어느 구역을 담당해서 에러를 체크를 할 것인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0001, 두 번째 위치는 바이너리로 0010, 세 번째 위치는 001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놓고 least significant bit, 요 가장 하위 비트에 해당하는 곳에서 1에 해당하는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1에 해당하는 위치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는 건너뛰고 세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또는 일곱 번째 이런 위치들을 이렇게 영역을 담당하는 패러티를 첫 번째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티가 담당하는 영역은 두 번째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로부터 두 번째 위치, 즉 여기서 1에 해당하는 위치를 보면 11, 첫 번째는 건너뛰고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번째는 건너뛰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위치를 체크해서 두 번째 위치에다가 패러티, 이분 패러티를 배치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티는 우리가 3비트 패러티를 붙이는 경우를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패러티는 1, 2, 3, 4 위치를 1, 2, 3 위치를 건너뛰고 4, 5, 6, 7 위치에 위치를 체크를 해서 네 번째 위치에다가 패러티를 배치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4비트 오리지널 K비트를 전송하는 경우에 4비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지금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밍 코드를 만족시키는 패러티의 개수는 3비트였으니까 3비트를 추가를 해서 전체 7비트를 구성해서 전송을 하고 그 7비트 각각의 위치에서 에러의 위치를 포지션을 7가지 서로 다른 상태로 나타내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그 상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3비트 즉 2의 3승 8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상태를 신드롬을 보고 체크를 할 수 있어야죠. 가령 신드롬이 제로다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0이 아닌 다른 어떠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에러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4비트 오리지널 비트 1012를 전송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 패러티는 첫 번째 위치에, 두 번째 패러티는 두 번째 위치에, 세 번째 패러티는 네 번째 위치에 위치를 시키고, 송신 측에서 인코딩 과정에서 첫 번째 패러티가 담당하는 구역은 1357이었죠. 그래서 1, 3, 5, 7.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패러티가 담당하는 것이 1, 3, 5, 7. 그러면 3, 5, 7이 1, 0, 1이니까 첫 번째 패러티는 무엇이 돼야죠? 1, 0, 1을 1357 구역에서 패러티를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뭐죠? 0이죠? 0, 결과적으로 0, 1, 0, 1이 되니까 1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만든 거죠. 답이 나왔습니다. 즉 인코딩 과정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2, 3, 6, 7. 이게 원래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두 번째 위치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다 뭘 붙일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2는 빼고 3, 6, 7을 봤더니 1, 1, 1이죠.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1의 개수를 짝수개를 만들기 위해서 1을 집어넣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러티는 여기서 보면은 4, 5, 6, 7을 해서 네 번째 위치에 패러티를 붙이는데 5, 6, 7이 0, 1, 1이기 때문에 1의 개수가 두 개니까 여기다가 뭘 붙여야죠? 0을 붙여야죠. 그래서 이러한 인코딩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널 코딩에서 즉 에라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채널 코딩을 하게 되는데, 채널 코딩 과정에서 소스 코딩이 있고 채널 코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 과정이라는 것은 소스 코딩, 그 다음에 채널 코딩. 채널 코딩에서는 에라 프로텍션 해주고, 에라 프로텍션 과정에서 에라 디텍션도 있지만 에라 커렉션 과정이 있고, 에라 커렉션 과정 중에 한 가지로서 해밍 코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해밍 코드는 해밍 코드의 능력은 원비트 에라 커렉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비트 에라 커렉션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원비트 에라 커렉션 할 수 있는 해밍 코딩, 인코딩 과정이 바로 이렇게 패러티를 구해서 이렇게 전체 비트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가 4비트 오리지널 비트 10, 12를 보내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3비트 패러티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전체 전송할 비트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인코딩 과정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즉 전송 과정이 일어날 테고, 이 전송 과정에서는 항상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노이즈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에러 중에서 지금 원비트 에러를 지금 가정을 했어요. 원비트 에러가 이 7비트 전송 에러 중에 만약 에러는 안 날 수도 있지만 에러가 났다고 칩시다. 가끔가다 에러가 한 비트씩 난다는 가정하에서 세 번째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수신된 코드는 지금 0, 1, 원래는 0, 1, 1, 0, 0, 1, 1이었는데 세 번째 위치에 1이 0으로 바뀌죠.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신된 비트들은 0, 1, 0, 0, 0, 1, 1이 될 테고, 수신 과정에서 그 에러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을 에러 인코딩, 지금 인코딩 과정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패러티 첫 번째 체크는 1357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인코딩 과정에서는 이 0을 첫 번째 패러티 위치에 이 패러티를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357 완성된 1357 그 비트들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7을 구해봤더니 1, 0이죠. 1위치, 3위치에서는 0, 5위치에서도 0, 7위치에서도 에서는 1, 그러니까 0001, 0001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1의 개수를 짝수개로 만들어 줬는데 인코딩 과정에서 지금 디코딩 과정, 수신 측에서 디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왔으니까 뭔가 잘못됐죠. 잘못됐을 때는 1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2367 위치, 즉 23 45는 건너뛰고 67 위치를 체크를 합니다. 23은 10, 67은 11이니까 1, 11, 세 개의 1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뭔가 잘못된 거죠. 즉 잘못됐으니까 1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1357 중에 어디선가 잘못됐고 2367 어디선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두 개 동시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후보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두 개 동시 겹치게 체크하는 3과 7 중에 어디선가 에러가 났다라고 볼 수 있죠. 아직은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지만은 일단 범위가 4개 비트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즉 3 아니면 7 중에 에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도 이제 둘 양쪽에서 동시에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3 아니면 7 중에 에러가 났다라고 볼 수 있고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세 번째 패러티 체크 과정에서 즉 4, 5, 6, 7 과정에서 4, 5, 6, 7을 체크를 해보면은 수신된 비트 0011이죠. 0011 correct 맞죠? 그래서 0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에러의 위치 후보가 3 아니면 7이었는데 7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체크 과정에서 4, 5, 6, 7 중에는 에러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7은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죠? 3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3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이라는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냐? 0, 1, 1 거꾸로 이렇게 most significant bit로부터 least significant bit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적어준 0, 1, 1을 읽으면은 3이 나오죠. 10진수로 읽으면은 3이 나오고 이 3이 바로 에러의 위치다. 이 신드롬 011로부터 세 번째 3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위치에서 에러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로케이트 에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000이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0이 나오겠죠. 신드롬이 0인 것은 에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러의 위치를 지정하고 우리가 수정된 전체 비트들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 패러티를 빼고 난 지금 나머지 비트 1, 2, 4를
뺀 1011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오리지널 메시지로 수신 메시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코드로서 이렇게 패러티 위치를 어떤 좀 앞쪽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간 형태지만은 때로는 패러티 체크 비트들을 맨 마지막 쪽으로 메시지 비트 맨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순서가 달리 배치를 하고 이렇게 다른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퀴벌런트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형태의 에라 코렉션 코드를 배웠습니다. 즉 해밍 코드 원비트 에라 코렉션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렇게 하고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해밍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그젬플을 통해서 먼저 배웠고 그것을 거꾸로 그 이론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그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하학에서는 거리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거리 함수가 만족시켜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하나의 위치, 포인트로부터 그 자기 자신까지 거리는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정확하게 이것이 정의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x로부터 y까지 거리는 거꾸로 그 y로부터 x까지 거리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일단 이것이 이런 조건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 부등식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A로부터 B까지 거리, B로부터 C까지의 거리가 A로부터 C까지 거리보다 두 개의 합이 같거나 커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바로 삼각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 삼각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것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 그러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거리 함수로서 의미를 갖겠습니다. 해밍 디스턴스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비트 수의 개수를 우리가 해밍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것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지 시키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이라는 어떤 포인트 어떤 코드가 있다고 치고 0000이라고 할까요? 4비트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거로부터 0, 1, 0, 0이라고 하고 이거는 1, 1, 0, 1이라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비트수의 개수, 즉 1이 되겠습니다.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3비트가 틀리기 때문에 거리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방향성이 상관이 없죠. 아까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하나, 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아까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려면 이거 이거 더한 어떤 두 개 더한 게 다른 것보다 같거나 커야죠. 3하고 2 더하면 당연히 1보다 큰 거고 1하고 2 더하면 3과 같거나 크죠. 같죠. 그러니까 같지만은 이제 같거나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3하고 1 하면은 4가 2보다 같거나 크죠. 지금 이 해밍 디스턴스 조건 이것이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건 삼각부등식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가 해밍 디스턴스 이런 개념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밍 디스턴스 펑션이라고 이렇게 정의된 서로 다른 비트 수의 개수를 가지고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육면체를 가정을 해보고 이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 8개의 꼭지점들의 각각의 이런 코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준점을 000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XY Z축이라고 보고 여기 가장 X쪽을 이쪽 그 다음에 이거를 Y라고 볼까요? Y를 두 번째 그 다음에 Z를 첫 번째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포지션 위치를 정해 놓고요. 여기로부터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1만큼 Z쪽으로 1만큼 이렇게 떨어진 위치가 각각 001, 010, 10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찍어 볼 수 있고 여기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기준점으로부터 2만큼 떨어진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X쪽으로도 1만큼 가고 Y쪽으로도 1만큼 가서 결과적으로 011이 되는데 011은 기준점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먼저 Y쪽으로 1만큼 가고 그 다음에 Z쪽으로 1만큼 간 쪽은 1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2만큼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치도 이제 이거는 X쪽으로 1만큼 가고 Y쪽으로 1만큼 간 지금 101이 되겠습니다. X쪽으로 1만큼 가고 Z쪽으로 1만큼 가서 101이 돼서 역시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2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가 이 세 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X쪽, Y쪽, Z쪽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 진행된 가장 먼 포인트 111 이것이 기준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턴스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한번 이 해밍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디스턴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멈 디스턴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코드와 코드 사이의 최소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가령
이 어떠한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을 우리가 정하게 되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한번 1차원적인 직선상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어떤 이 위치가 있고 이 각각의 이제 이런 위치들이 이제 1만큼 떨어진 구역들이 포인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역이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디스턴스가 1이라는 의미는 이 모든 포인트들의 각각 의미 있는 어떤 코드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게 되면 0, 1, 2, 3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있는 코드들을 배치를 시키게 되면은 가령 원비트 에러가 나서 그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코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러에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취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니멈 디스턴스 1은 유니크한 경우고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경우는 이게 지금 의미 있는 코드가 하나 건너 하나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치 안 시키고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배치가 안 돼서 여기다가 0, 여기다 1이라는 어떤 코드를 배치시키게 된다고 치면은 0을 전송을 했는데 뭔가 다른 어떤 코드 위치로 그래서 이것이 수신이 되면 여기는 의미가 없는 코드가 수신이 되면은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2를 보냈는데 1이란 코드를 보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어떤 요 중간 요 코드가 수신이 되게 되면은 역시 뭔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코드가 수신이 되면은 지금 이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 의미 있는 심볼이라고 합시다. 심볼 첫 번째 심볼과 두 번째 심볼 이렇게 심볼 첫 번째 심볼을 보냈는데 요 중간에 해당하는 코드가 수신이 되었고 요 수신이 되면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S1에서 왔는지 S2에서 1비트가 잘못돼서 왔는지 구분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에러가 났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븐 패러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븐 패러티인 경우에는 원비트가 잘못됐을 때 에러가 났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은 에러의 위치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지금 싱글 에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원비트 에러를 체크할 수 있지만은 에러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볼 간의 거리를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를 시킨다라는 의미로서 미니멈 디스턴스를 우리가 2가 된다는 의미는 최소 미니멈 디스턴스 즉 여기서는 지금 S1과 S2가 가장 이웃하는 그런 심볼이라고 치면은 그보다 더 먼 디스턴스의 심볼도 있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심볼 그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거리 그러한 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인데 그 디스턴스가 2인 경우에는 1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다. 커렉션이 아니고 1비트 에러 디텍션 즉 싱글 에러 디텍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령 지금 미니멈 디스턴스가 3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3인 경우는 여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위치에서 이렇게
세 개 위치에 두 번째 심볼을 배치를 시키고 물론 나머지 다른 심볼들도 간격을 3개를 띄워서 다 배치를 시키는 과정이 진행이 진행이 되겠지만은 두 번째 심볼을 여기 3개를 건너뛰어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배치를 시키게 되면 만약에 S1을 보냈는데 1비트 잘못돼서 이 코드를 수신했다라고 칩시다. 물론 S2를 보냈는데 2비트가 잘못돼서 일로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2비트 에러는 가정하지 않는다고 쳤을 때 1비트 에러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요 수신된 코드로부터 1만한 반경을 둘러치게 되면은 1의 반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1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있는 코드, 즉 가장 가까운 코드는 S1이죠. 그래서 S1 코드가 1비트가 잘못돼서 지금 현재 코드가 수신됐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죠. 그래서 S1 코드가 보내졌는데 1비트 에러 나서 지금 현재 어떤 의미 없는 코드, 현재 코드가 수신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S1을 우리가 보내줬던 심볼로 해서 싱글 에러 커렉션 할 수 있습니다. 가령 S2가 보내졌는데 이 1비트 에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해당하는 코드가 수신이 되겠습니다. 2비트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제 현재 이 위치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비트가 에러가 나게 되면은 잘못 수신이 되겠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 S2가 2비트가 에러 나서 일로 왔으면 수신될 때는 수신된 측에서는 S1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에러 싱글 에러 커렉션을 포기하고 2비트 에러, 더블 에러 디텍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신 측에서 커렉션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면 2비트 에러 난 것도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2비트 에러 나면 에러가 나지만은 지금 2비트 에러까지 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커렉션은 하지 못하지만 디텍션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에러 디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2비트 에러 디텍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즉 싱글 에러 커렉션을 할 것이냐, 그거 포기하고 더블 에러 디텍션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미니멈 디스턴스가 4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볼을 여기 위치시키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위치에서 S 두 번째 심볼을 배치를 시켰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심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1비트 에러 잘못됐다라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될 테고 S1을 보냈을 때 1비트 에러 됐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1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죠. 그 수신된 코드로부터 가장 가까운 의미 있는 코드를 찾아보면 딱 하나가 나오죠. S2가 아니고 S1이 나오죠. 근데 가령 이렇게 해서 2비트 에러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2비트 에러 나고 이것이 수신되고 S1도 역시 2비트 에러 나서 여기 수신됐다고 치면 요거로부터 가장 가까운 의미 있는 코드는 두 개가 생기죠. S1하고 S2. 그래서 어디서 에러 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러 디텍션은 할 수 있지만은 즉 2비트 에러 디텍션을 할 수 있지만은 커렉션 할 수 없죠.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1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고 2비트 에러, 더블 에러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즉 싱글 에러 커렉션 할 수 있고 더블 에러 디텍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상태고 가령 이 경우 3비트 에러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3비트 에러 나는 경우는 S2를 보냈는데 3비트 에러 나서 이 코드가 수신되면은 S1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에러가 나는 거죠. 따라서 아예 이러한 그 싱글 에러 커렉션 앤드 더블 에러 디텍션 모드를 포기를 하고 트리플 에러 디텍션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순수하게 3비트 에러 디텍션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3비트 에러 디텍션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의 의미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해밍 코드는 요 미니멈 디스턴스가 1, 2, 3 미니멈 디스턴스가 3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1비트 에러 코렉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얼만큼 되어 있는가를 하나의 볼륨이라고 어떤 공간상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싱글 에러 코렉션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 디스턴스가 3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자기 자신, the center point, 코드가 존재하는 자기 자신과 그거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차원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중심 코드가 있고 즉 센터, 내가 원하는 어떤 보내려고 하는 심볼이 있고 그거로부터 1만큼 떨어진 모든 포인트, 이거는 이제 방향이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1만큼 떨어져 있지만은 이제 여러 군데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1차원이 아니고 이제 n 차원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만큼 떨어진 디스턴스의 위치가 이런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 포인트에 하나의 코드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해밍 디스턴스로 1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러한 구역을 형성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내 진짜로 심볼이 존재하는 코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 센터로부터 센터 포지션에 하나가 있고 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1만큼 떨어진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죠. 지금 n비트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7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비트하고 4비트하고 3비트 패러디를 추가해서 전체 7비트를 보낼 때 7비트를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 7비트로부터 하나도 그 해당하는 코드가 손상되지 않은 그 자기 자신 코드하고 그거로부터 1만큼 벗어난 코드들이 7개가 존재를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존재를 하죠. 1만큼 떨어졌습니다. 다. 이 전체 볼륨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밍 코드라는 것은 이것들이 다른 심볼 두 번째 심볼에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심볼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코드가 있고 여기 자기 자신 코드가 있다고 치면은 디스턴스가 전체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죠? 1, 2, 3이죠. 그래서 이 S2 심볼 2도 역시 자기 자신의 어떤 볼륨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가 역시 7개가 떨어진 이런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령 S2가 잘못돼서 이것이 수신이 되면 이것은 원비트 에러 코렉션에서 S2로서 다시 코렉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볼륨이 해당하는 볼륨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들 모두 다 빽빽하게 심볼들을 배치를 시키게 되면은 아주 많은 심볼들을 전송을 할 수 있지만은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심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심볼을 띄엄띄엄 배치를 시키게 되면은 원비트 에러 커렉션 하더라도 원비트 커렉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따라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띄엄띄엄 즉 미니멈 디스턴스를 확보를 해서 띄엄띄엄 배치를 시키게 되면은 에러가 나더라도 이 해당하는 볼륨 안에 에러가 나면은 즉 1만큼 떨어진 요 안에만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은 에러 커렉션 할 수 있습니다. 수신 요 코드 요 해당하는 코드가 수신되면은 이것은 S2가 아니고 S1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S1으로 에러 커렉션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해밍 코드의 어떤 공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우리 식이 있었죠. 하나의 식을 봤었는데 요 식이 하나 존재를 했었습니다. n이라는 것은 다시 풀었으면은 오리지널 k 비트하고 그 다음에 패러티 비트 m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비트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요 식이 하나 나왔는데 요 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한번 다시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령 이 모든 포인트들의 개수, 이 전체 볼륨에서 이 포인트들의 개수라는 것은 만약에 n비트를 보내게 되면 2의 n승의 포인트들, 모든 가능한 코드들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볼륨은 2의 n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요 S1이 차지하는 이 볼륨으로 나눠주면은 이러한 심볼에 해당하는 배치시킬 수 있는 1비트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시킬 수 있는 심볼들의 개수가 확보가 되겠죠. 즉 전체 이 포인트들을 요 하나의 볼륨으로 전체 볼륨을 토탈 볼륨을 하나의 스피어가 하나의 스피어라고 합니다. 스피어가 차지하는 이 볼륨으로 나누게 되면 이 심볼들의 개수가 나오죠. 즉 1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심볼들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 개수가 최소한 오리지널 비트 K비트를 즉 2의 K비트 즉 2의 아까 4비트인 경우 최소한 16개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4비트를 전송하는 효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을 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volume of a sphere는 지금 자기 자신 1 플러스 1비트가 생기는 구역 즉 n비트 n개 1 플러스 n이죠. 전체 개수는. 그래서 1 플러스 n 이거는 n이라는 것은 하나가 잘못된 경우의 가지수. 이거는 에러가 생기지 않는 경우 모두 다 합하면은 그 해당하는 코드들이 개수가 나오죠. Volume of a sphere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볼륨을 하나의 스피어가 차지하는 즉 하나의 심볼 에러까지 포함하는 원비트 에러까지 하더라도 다 해석이 되니까 그 하나의 스피어에 해당하는 볼륨으로 나눠주면은 심볼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심볼의 개수가 나오고 그 심볼의 개수가 결국 순수하게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하게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게 K승이죠. 즉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것은 이 n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n이지만 n 속에는 오리지널 K비트와 패러티가 추가가 된 거였으니까 이 패러티는 순수한 우리가 정보량은 아니죠.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것은 K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K승의 서로 다른 심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풀어보면은 n이라는 것은 다시 풀면은 m 플러스 k니까 이 k는 서로 상쇄가 되고 2의 m이 m 플러스 2의 m승이 m 플러스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요 사실이 바로 원 비트 에러 코렉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